부총리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조세 구조, 세수 구조가 세율은 낮고 세원은 넓은 그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닌가, 가장 발전적이고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선진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반적인 조세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참 법인세 인하 논쟁이 참 여름철 장마처럼 참 지루하기도 하고 또 참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는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낙수 효과, 어제 우리 참고인 진술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낙수 효과에 대한 논쟁이 특히 더 부질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 감세,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감세라고 하지만 좀 전에 부총리님 설명하신 대로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감세 비중이 더 높은 그런 감세 설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감세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세수 감이 더 크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그 감세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증세,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참 이렇게 논란을 좀 정리를 좀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낙수 효과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낙수 효과 논쟁을 접했던 게 MB 정부 그 대선 있던 시기에 MB 후보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 확대하고 경기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부터 그 효과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 효과, 투자 확대, 경기 활성화 이 연결되는가, 그것이 또 아랫단에까지 이렇게 다 그 혜택이 투자의 효과가 아랫단에까지 다 이렇게 내려오는가, 스며드는가라는 그 논란이 이제 낙수 효과 존재 유무 논란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낙수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논란인데, 저는 이게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낙수 차원이 아니고, 낙수가 있나 없나 차원이 아니고, 낙수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긍정의 낙수도 있는 것이고 부정의 낙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낙수 효과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기업 구조가 대기업이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같이 어떻게 보면 선단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협력기업들이, 중견기업이 거기 같이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밑에는 또 골목상권까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 법인세 감소 또 투자 확대가 됐을 때는 그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들어가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 또 골목상권까지 다 그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주력 기업, 대기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도시의 경제 상황이 바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주력기업이 잘 나가면은 골목상권까지도 그냥 햇빛이 쨍쨍 쬐는 거고, 주력기업이 힘들어지면은 전체가 다 그냥 싸그리 된소리 맞듯이 그렇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 단순히 낙수 효과 유무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골목상권까지 하나의 이 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경제 공동 운명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냥 법적으로 하나의 이 경제 공동체가 아닐 뿐이지 경제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그 밑에 바로 그 효과가 협력업체, 중견 중소기업하고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왜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가? 좋은 효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더 확대시켜 가지고 대기업 투자 확대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골목상권까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의논해야지. 그걸 토론을 해야지. 그 낙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왜 토론해야 되는가 저는 계속 그런 회의가 의문이 드는데 이 부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법인세 등과 관련 기본 인식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할 때 왜 법인세가 OECD 국가들이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 세율 국가를 세율 체계를 갖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은 법인 이익은 주주한테 가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제품 가격 서비스 등의 소비자한테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조건, 근로 조건 개선하는 대로 움직이고 협력업체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바로 법인세고 이 법인세의 주주한테 간 부분은 주주가 배당소득, 이자, 자기의 뭐 여러 가지 근로소득 다 합해서 종합소득에서 거기서 누진 체계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인세를 우리가 부담을 줄여들면은 결국은 이것이 투자, 일자리,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제 스며들면서 경제 전반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런 거고. 하나를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최근에 미국, 일본 등에서 좋은 첨단 기업, 좋은 기업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국가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 기업도 막 끌어들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뭘로 더 이상 뭐 말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센티브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좀 투자도 늘리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는 쪽으로 정책에 빨리 전환해야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이지 않으면 뭘로 경제를 살립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한번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고 좀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에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그 시기에 그 사회가 전 사회적으로 그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 예리한다, 장려한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 신기업, 신경제, 신시장, 신혁신 마인드를 통해서 정표에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법인세를 전략적으로 진행한다. 그게 오히려 거기서 오는 심리적 효과, 투자 마인드, 또 경제하려는 의욕, 열정, 이것이 기업들한테는 그 자체의 효과보다 반면 되는 따뜻에 절반 되는 따뜻에 그 은행보다도 몇 배로 성취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세수 확대로 연결돼야 규결이 되잖아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정책적 관리 운영 그거를 잘해서 아까 그 결과 너무 챙겨야 된다고 아까 주지영을 말씀하셨듯이 결과 나오도록 하죠. 네. 그것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